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 때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소름을 돋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새벽의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무서운 소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밤마다 창문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했다. 이 집에는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었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그 집은 방치된 채 세월을 견디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그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다른 이는 아버지가 미처 가족을 해쳤다고 소문을 내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집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조차 몇 없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며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고 그 집은 그저 낡고 오래된 건물로만 보였다. 그러다 어느 여름 서울에서 몇 명의 대학생들이 여행을 왔다. 그들은 모험심에 가득 차 있었고 마을에서 들은 소문에 흥미를 느껴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준비하고 노을이 질 무렵 이 집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이 흐트러져 있을 뿐 아무런 기이한 점도 없었다. 그들은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사진을 찍고 한쪽 구석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알아챈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저택의 2층에서 그림자가 자신들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신이 들 무렵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소라는 일어나기 무섭게 떠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럴수록 더욱 모험심이 발동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계속 집안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고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불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의 날짜는 거의 50년 전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마지막 날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해서 밤마다 정체 모를 기척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악몽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공포와 불안이 점철된 글씨체로 이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단어들이 끔찍한 형태로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을 읽는 동안 그들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그들은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 도소리 쳐봤으나 아무런 대답도 도움도 없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존재에 의지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그러던 중 다시 문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저택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 후의 시간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이후로 그들 중 몇 명은 계속해서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고 어떤 이는 그 일을 계기로 마을을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다만 그 집은 여전히 그렇게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곳은 단지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변주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작은 산골 마을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학교에 오는 길은 기이할 만큼 정적에 둘러싸였다. 첫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학기가 시작한 지 몇 주가 되었으니 친근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들 중 몇 명은 학교 건물의 오른쪽 날개에 있는 오래된 과학실험실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거기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과학 실험실에 대해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그곳이 한때 화재가 나서 몇몇 학생들이 다치고 난 후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던 날씨였기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학교를 나서기 전에 용기를 내어 그 과학 실험실에 가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오른쪽 날개 복도에 들어서자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문은 녹슨 자물쇠와 함께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실험실 내부는 과거의 시간에 멈춘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낡은 실험 도구들과 먼지 쌓인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을 뿐이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하얀 그림자가 갑자기 내 바로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희미한 형체를 가진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차갑고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같은 경험을 했다. 소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나타났고 날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결국 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궁금증에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전 그 화재, 사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화재는 실험 중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그 소녀는 입원 중이던 학생이었다. 불행히도 그녀는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떨치지 못해 이곳에 남아있다고 했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실험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학교를 둘러볼 때마다 그곳을 힐끗힐끗 쳐다보곤 한다. 아직도 그 소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서다. 매일같이 들리는 학교의 소음 속에서 나는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중심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곳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로 인해 황량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건물이었지만 몇몇 가구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살 곳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파트의 저렴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8월에 무더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일 밤 12시가 다가오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가 점점 가까워지며 더 분명해졌습니다. 발소리는 계단을 올라가는 듯했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야기는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 불길한 발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된 건물 특유의 소리나 바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특히 2층에 사는 한 중년 부부는 그 소리를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을 한 귀로 흘렸지만 부인은 매일 밤 그 발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꺼림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발소리를 처음 들은 지 몇 주가 지나 드디어 사람들이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출입문 쪽에서 외침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그는 마침내 꼭대기 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켜지지 않은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너무나도 슬프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청년은 순간 공포에 휩싸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는 천천히 그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결코 그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 의하면 그 여자는 아마도 몇 년 전 그 아파트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젊은 여성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 아파트 단지는 더욱 유명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오고 경험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발소리와 슬픈 목소리는 아직도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오래된 도시괴담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인터넷을 타고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